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KBS 뉴스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52명으로 닷새 만에 다시 400명대로 내려왔고 백신 접종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정리 브리핑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고 먼저 취재 기자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화복지부 이호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신규 확진자 상황부터 알아볼까요? 네, 신규 확진자 45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400명에서 700명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네. 닷새 만에 400명대로 떨어진 겁니다. 근데 이게 주말이라 검사 건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영향으로 보고요. 아직 백신의 효과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46명이었는데요. 100명대 중반에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예. 백신 접종 상황이 사실 제일 궁금한데 어제가 토요일이었는데 30만 명 넘게 1차 접종을 마쳤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어제 1차 접종을 마친 인원이 38만 6,223명입니다. 1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누적 1,180만 명 정도가 됐거든요. 인구의 23%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2차 접종까지 마치면 접종 완료자로 분류하는데요. 이 완료자가 299만 2,12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인구의 5.8%를 차지했습니다. 네. 자, 이 브리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있을 예정인데 듣고 다시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중대본 브리핑 현장으로 함께 가시겠습니다. 고은미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이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예, 6월 13일 일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의 유행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524명이었습니다. 직전 한 주간의 578명에 비해서는 54명, 9.3% 감소하였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1.02로 그 전주의 0.97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환자 발생이 조금 줄어들었지만 지속적인 감소 추세인지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여름철 휴가, 여행 등으로 다시 유행이 증가할 위험성도 있어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이 하루 360여 명 규모의 유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전 충청권과 부산 경남권은 유행이 조금 증가하고 있고 이외 지역들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이입니다. 가족, 지인, 우연한 접촉 등 소규모 접촉으로 발생한 확진자 접촉이 여전히 절반 정도의 규모이며 경로 조사 중 비율도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고령층의 예방접종이 진행되면서 사망자와 치명률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총 사망자는 4주 전의 30명에서 매주 줄어들어 지난주의 경우 11명으로 줄었습니다. 누적 치명률도 지난 1월 말 1.8%에서 현재 1.34%까지로 감소 중입니다. 중증 환자가 이렇게 감소하며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 체계는 계속 큰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담 중환자 병상은 786개 병상 중 74%, 586병상 여유가 있으며 안정적인 치료 여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입원 대기 중인 환자도 없습니다. 중등도 경증 환자들을 위한 병상도 15,600병상 중 9,500여 병상, 약 61%의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발표했던 것처럼 내일부터 3주간은 현재의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장기간에 걸친 사적 모임 금지와 영업 제한 등의 조치로 국민들의 피로도가 크고 힘이 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향후 3주간은 6월 말까지 예정된 고령층 등 1,300만 명 접종이 완료되는 중요한 기간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시고 긴장을 늦추지 말고 방역관리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인구의 25% 이상 이 1차 접종을 완료하는 다음 달부터는 코로나19의 위험도가 많이 낮아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부터 영국 코넬에서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초청국으로 참여하여 13년 만에 G7 정상회의에 대통령이 참석하였으며 특히 보건과 환경 분야에서 우리 사례를 소개하는 등 한국의 변화된 위상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의 기술력에 기반한 백신 허브 국가 등 국제적인 감염병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고 코백스 선구매에 대한 기여분을 5배 확대하고 국제사회의 포용적 회복을 위한 적극적 기여 계획도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영국 방문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아스트라제네카 파스칼 소리오 최고 경영자와 면담도 이루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스트라제네카의 하반기 공급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요청하였고 소리오 CEO도 한국이 최우선적인 협력 파트너인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SK바이오사이언스와 장기간의 생산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국내 백신의 안정적인 수급과 국내 백신 개발을 달성하고 또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백신 생산을 통한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해외에서의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입국 관리 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현재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특별 입국 절차에 따라 3번에서 4번 PCR 검사를 받고 2주간의 격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적인 출장, 필수 기업 활동, 인도적 목적 등의 국제 교류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격리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예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은 지난 5월부터 격리를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해외에서의 접종자들은 예방접종 증명의 신뢰성 문제로 격리 면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유학생이나 주재원 등도 가족을 만나기 위해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면 2주간의 격리 조치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내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격리를 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직계가족의 범위에는 본인의 직계 좀비속, 배우자,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 좀비속이 해당합니다. 격리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계보건기구가 긴급 승인한 백신을 권장 횟수만큼 접종하고 2주가 지난 후 제외 공간에서 격리 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격리 면제 신청서, 서약서,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외 공간의 심사를 거쳐 격리 면제서가 발급됩니다. 혹시나 관련 서류를 위조한 경우 벌금과 출국 조치가 가능하며 코로나19 감염 시 치료비 등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격리가 면제되더라도 철저한 방역 관리를 위해 입국 전후로 3번의 PCR 검사를 받게 됩니다. 또한 입국 직후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PCR 검사를 위해 일정 시간 대기하며 격리하여야 하며 코로나19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격리가 면제됩니다. 다만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13개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예방접종을 완료하였더라도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격리 면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 대상, 적용 국가, 필요 서류, 신청 방법 등은 제외 공간이나 기업인 출입국 지원센터, 보도자료 등을 통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내 예방접종 진행 상황과 국가별 방역 상황, 국제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환자는 419명, 해외 유입 환자는 33명입니다. 어제 3분의 환자가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1차 접종자는 1,180만 명, 우리 국민의 23%에 해당합니다. 예방접종에 참여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과 방역요원 등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6월 말까지 1,300만 명 이상을 접종한다는 당초 목표를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의 유행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전국에서 하루 500여 명 정도의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날씨가 더워지면서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방역 인력들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고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두기 등이 잘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언론의 지적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러한 빈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실내 공간에 많은 사람이 함께 머무르는 경우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손소독, 환기 등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방접종과 상관없이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기본임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휴가의 시기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휴가철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휴가를 가시더라도 가족 단위로 성수기를 피해 비시즌에 이른바 가성비를 챙기면서 보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안전한 휴가철을 위한 슬로건을 가성비로 정하고 다양한 안전한 휴가 방안을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가족 단위로 성수기를 피해 비시즌에 보내는 가성비를 기억해 주시고 휴가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휴가를 가신 기간에도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일상이 한시라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대본 브리핑을 보셨습니다. 자, 이 기자, 브리핑 내용 먼저 정리해 주겠습니까? 네, 브리핑에서 나온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요.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았을 경우에 국내에 들어오면 2주간의 자가격리를 면제해주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과거에는 해외에서 백신을 맞았더라도 이게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2주간의 자가격리가 필요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7월 1일부터는 이게 공무상 목적이든 기업 활동이든 직계가정을 만나는 상황이든 간에 해외에서 백신을 맞았다면 국내에서 자가격리를 면제해주겠다라는 발표가 있었고요. 예. 다만 예외 사례가 두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WHO 긴급 승인 백신으로 제안을 하고요. 여기에는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네. 두 번째는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국가, 대표적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브라질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여전히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예. 자, 아까 그 백신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네. 코로나19 백신을 적정량보다 많이 주사해서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다고 해서 참 아쉽습니다. 어떤 네. 일인가요? 전북 부안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이 우리나라에 얀센 백신을 공급해 줬습니다. 그런데 예. 이 전북 부안에서 한 의료기관에서 이 얀센 백신을 투약하면서 적정량의 5배를 다섯 배 가까이를 투약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보통 이 백신 한 병을 바이알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 얀센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 한 바이알을 5명에게 나눠서 주사를 해야 되는데 이 한 바이알을 한 명에게 다 주사를 한 사례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 병원에서 이 초과로 접종을 받은 분이 열이 나면서 이 통증이 있어서 이 병원에 가서 확인해 봤더니 네. 이 초과로 투약한 그런 사례가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몇 명에게나 이렇게 초과 과다 접종을 한 거죠? 모두 5명의 남성에게 투약이 된 걸로 확인이 예. 됐고요. 이분들 모두 지금 전북대병원에 이송돼서 건강 상태를 관찰 중인데 최초에 그 건강 상태가 이상이 나타났던 한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지금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은 계속 속도를 지금 내고 있고 정부가 3분기 백신 접종 계획도 곧 발표할 예정이죠? 맞습니다. 지금까지 상반기 백신 접종이 고령층에게 많이 집중돼 있었어요. 이분들은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치명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었고요. 예. 그리고 이 환자를 대응하는 의료진, 그다음에 사회 필수 인력 중심으로 코로나19 예방 접종이 진행이 됐었는데 아마 하반기에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이 계획이 세워질 것 같습니다. 특히 상반기 같은 경우에
경우에는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얀센 백신이 추가로 도입된 부분이 있었고 국민들의 그 접종 참여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현재까지 정부는 이달 안으로 우선 1차적으로 1,300명 접종 계획 목표 달성을 초과로 접종 계획을 달성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일반인으로 대상으로 한 접종을 확대해 나가면서 특히 수능 시험 봐야 되는 고3 학생 그리고 전면 등교를 계약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들 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접종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는 목요일 17일에 구체적인 접종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 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는 수도권이 2단계 그리고 비수도권이 1.5단계인데 그 거리두기가 오늘 종료되는데 내일부터 다시 연장이 되죠? 맞습니다. 14일 0시부터 7월 4일 24시까지 3주간 더 연장이 됩니다. 수도권의 2단계, 비수도권의 1.5단계 유지되고요.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여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었죠. 네. 직계가족인 경우에 8명 모일 수 있었고요. 또 백신 접종 지원책으로 나온 대책이었는데 한 차례라도 백신을 맞으면 이 직계가족 모임의 그 인원수에서 제외를 해주는 네. 제도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 이후에 매장에서 영업할 수 없고요. 수도권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이런 유흥업소도 여전히 집합이 금지됩니다. 예. 자, 그런데 일부 문화체육시설 그리고 대중음악 공연장 이곳에서는 조금 변화가 생긴다면서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대표적인 게 실외 체육시설입니다. 아무래도 이 실외 공간이다 보니까 비말로 이 전파가 될 위험성이 낮다 이렇게 정부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장과 같은 실외 체육시설에 관중을 좀 더 확대해서 늘리겠다는 건데요. 네. 2단계에서 그동안 10% 정도만 입장할 수 있었는데 30%까지 늘려주고요. 1.5단계 지역에서는 관중이 30% 입장할 수 있었는데 50%로 확대가 됩니다. 물론 마스크는 쓰셔야 되고 음식 섭취할 수 없고요. 큰 소리로 응원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네. 그리고 대중음악 공연장은 어떻게 변화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동안 이 K-팝에 대한 수요가 워낙 많았는데 맞습니다. 공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100명 이상 모일 수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제 내일부터는 대중음악 공연장 경우에도 최대 4,000명까지 입장할 수 있게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간이 좌석을 설치하거나 또 일어서서 막 환호하거나 네. 또 음식을 먹는 행위 등은 금지됩니다. 관련 업계에서는요.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였다 이렇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효연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서는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과 관련해 현재까지 29명이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주에 3분기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 군 장병과 경찰 등 20대 사회 필수 인력이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서울 동대문구 지역 사무실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과 관련한 확진자가 하루 만에 13명 늘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29명입니다. 지난 10일 직장 종사자의 가족이 최초 확진된 뒤 가족의 직장 동료, 지인, 가족 등으로 감염이 이어졌고 모두 서울시 확진자입니다. 또 송파구 직장 관련은 4명, 영등포 직장 관련 3명, 송파구 가락시장 2명, 기타 집단 감염은 5명 늘었습니다. 이 같은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이어지면서 서울에선 하루 사이 신규 확진자 수가 176명 늘었습니다. 최근 2달간 서울의 하루 확진자 수는 대체로 주중 평일에는 200명 이상이다가 검사 건수 감소에 영향을 받는 주말, 공휴일, 주초엔 200명 미만으로 주춤해 전체로는 하루 평균 200명 안팎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서울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2명 늘어난 501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오는 17일 백신 종류와 대상자 등을 종합해 3분기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합니다. 군 장병과 경찰 등 20대 사회 필수 인력은 7월에 우선 접종하고 초중고 교직원과 고3 수험생도 여름방학 기간에 접종을 마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60세 이상에 대한 고령층을 중심으로 접종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에 전체 국민들로 접종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점차 좀 편차는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4일까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3주간 연장합니다. 이후에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고 운동 경기장과 공연장 입장 허용 인원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화이자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관을 확대하기 위해 의견 수렴에 들어갑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오늘 일반 병원 등 의위탁 의료기관에서도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의료계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추진단은 의견 수렴을 마친 뒤 화이자 백신 접종 위탁 의료기관의 범위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7월부터 전국 예방접종센터 외 일반 병원 등에서도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접종 기관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오늘 대구에서 30대 남성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사흘 만에 사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0일 대구 수성구의 한 의원에서 얀신 백신을 접종했고 이후 사흘 만인 오늘 새벽 숨졌습니다. 추진단은 이 남성의 경우 기저질환이 있었고 백신과의 인과관계 등 세부 상황은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할 때 감염병 예방이나 위생 목적의 물티슈는 용량 100ml를 넘어도 기내에 반입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된 액체, 분무, 겔류 등 항공기 내 휴대 반입 금지 물질 운영 기준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새 고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위생용품 이용이 크게 늘고 있어 이와 관련한 반입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국제선 항공기에는 100ml를 초과하는 액체류를 반입할 수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영국 코널에서 열리고 있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지원에 한국도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18개월 만에 대면 외교를 재개해서 EU, 독일 정상 등과 회담을 가졌는데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는 짧게 인사만 나눴습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영국의 휴양지 코널에 모인 주요 7개국 정상들 사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섰습니다. 정상들은 백신 보급 확산 추세를 보여주듯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만남을 가졌습니다. G7 정상회의도 마스크나 칸막이 없이 진행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보건을 주제로 한 G7 정상회의 첫 확대 회의에 참석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지원에 한국도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백스를 통해 올해 1억 달러를 제공하고 내년엔 1억 달러 상당의 현금이나 현물을 추가로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G7 회의를 계기로 18개월 만에 대면 정상 외교도 재개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유럽연합 정상을 만나 유럽의 백신 개발 능력과 한국의 우수한 생산 능력을 결합해야 한다며 한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와의 회담에선 양국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호주 모리슨 총리와는 코로나19는 물론 수소 생산과 같은 저탄소 기술 분야 경제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현지 시간 12일 아스트라제네카 회장도 만났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적인 백신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사도 더 원활한 세계 백신 공급을 위해 한국의 생산 능력을 활용해 주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또 G7 회의장에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만나 반갑다는 인사를 짧게 나눴습니다. 지난달 첫 한미 정상회담 후 20여일 만에 다시 만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와서 모든 게 잘 될 것 같다고 밝혔다고 청와대가 전했습니다. 이후 별도의 한일, 한미일 정상회담은 개최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과 G7 확대회의 참석으로 영국에서의 일정을 마친 뒤 오스트리아로 떠납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첫 공개 행보로 천안함 희생장병 묘역에 있는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오전 이준석 대표가 국립대전현충원을 참배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 인사들이 통상 당선 뒤 첫 번째 공식 일정으로 순국선열과 전직 대통령들이 안장된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는 것과는 차별화된 행보입니다. 이 대표는 당선 직후 천안함 함장이 부하들을 수상시켰다는 조상호 전 민주당 부대변인의 발언을 거론하며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한 천안함 용사와 유족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집 구입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이 역대 최고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은 올해 1분기 서울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전분기보다 12.8포인트 상승한 166.2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주택금융공사가 지수 산출을 시작한 2004년 이래 최고치입니다.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중간소득 가구가 표준 대출을 받아 중간 가격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종업원이 근무하지 않는 이른바 무인 점포에서 금품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힌 사람이 최근 석 달 동안 3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부터 석 달 동안 서민 생활 침해 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여 강도와 절도사범 22,600여 명 등 모두 54,000여 명을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찰은 무인 점포 대상 절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절도범 가운데 359명이 무인 점포에서 물건을 훔쳐 붙잡혔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5,208억 원이 114만 가구에 지급됩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67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완료해 요건에 맞는 114만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15일에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6만 원입니다. 수령 가구 유형은 단독 가구, 헛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순입니다. 국세청은 법정 기한인 6월 30일보다 보름 앞당겨 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휴일인 오늘 낮 동안엔 여름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구미는 32.9도까지 올랐는데요. 내일도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1도, 광주 30도 등 서쪽 지역의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서늘한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 21도 정도에 머무는 등 동쪽과 서쪽의 기온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현재 호남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오고 있습니다.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저녁까지 남부 내륙 지역엔 5에서 20mm가량의 소나기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엔 짙은 안개가 예상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해안 지역에서는 바다 안개가 밀려오면서 짙은 안개로 안개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내륙과 산간 지역에도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내일 전국에 가끔 구름만 많은 가운데 내일 오후에도 호남 내륙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부산이 20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31도, 대구 29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25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1m 안팎으로 낮게 일겠고 해상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모레 화요일에는 제주와 동해안 지역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당분간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고 주 후반엔 또 한 차례 비가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KBS 뉴스를 마칩니다. 다음 뉴스는 7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